처분적 법률 아는 기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기사를 봤더니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전기료도 깎아주고 수수료도 인하해주고 신용사면도 해줄 수 있다. 그게 가능합니까? 네, 사실 지금까지는 모두 정부가 해왔던 거죠. 그걸 국회가 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큰 틀의 법안을 통과되면 구체적인 건 정부가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집행하는 게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온 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개념은요. 국회에서 자세하게 법을 만들어서 통과하면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되는, 즉 곧바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를 패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이게 처분적 법률 새로 등장한 개념은 아니고요. 행정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만 통상 처분적 법률은 특수한 목적과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등 대상과 처분이 명확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각종 특검 법안 등이 모두 처분적 법률에 해당되고요. 국회가 정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를 민생경제 정책에 확대해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신용사면을 콕 집었죠. 신용사면은 경기 불황 때 정부가 신용불량자들의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건데 이걸 법을 만들어서 국회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소상공인 전기료 인하,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등도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고요. 당 지도부가 처분적 법률로 할 수 있는 게 더 있을지 상임위별로 조사해보라고 했다니 다른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행정부가 갖고 있던 집행 권한을 국회가 행사한다는 건데 여권에서는 뭐라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네, 여권에서는 일단 생소한 개념이라면서 당황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오만하다고 반발하고 있고요. 여권 관계자도 위헌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법조인들도 전례가 없어서 사례별로 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당장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도 국회법만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럼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냐? 법이 정해지면 정부가 그건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법조인에 따르면 그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야말로 이건 뭐 발상의 전환인데요. 이건 이재명 대표의 생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률가인 이재명 대표가 직접 꽤 오래전부터 구상해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커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도 한 게 뭐냐는 국민적 비판을 22대 국회에선 막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위헌 논란 부담이나 여권의 강력한 반발보다도 성과를 내는 게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법사위원장도 운영위원장도 다 갖겠다. 이것도 지금 비슷한 취지인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21대 국회가 반복돼선 안 된다. 22대 국회에서는 협치보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게 지도부의 생각이 일치합니다. 180석을 얻고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위기감이 팽배하거든요. 당내에선 법사위 운영위는 물론이고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강경한 분위기로 전해지고요. 처분적 법률로 행정도 하고 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해서 책임지고 해보자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적 법률로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더라고 해도 대통령 거부권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유빈 기자였습니다.